자, 지금 사면 얼마만큼 수익을 줄 수 있을지 모두 다 기대를 품고 굿바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스 평가 정보. 언택트주 올라오면서 6일 만에 빨간불 보여줍니다. 이 종목도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네, 최근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시세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나오다기보다는 한번 올라가면 또 밀리고 또 올라가고 밀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건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한번 올라왔을 때 한번 팔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했을 때 목표 주가하고 손절가만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위쪽으로 22,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손절가를 잡으실 때는 살짝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18,000원 정도까지 손절가를 잡고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가 18,000원 정리해드리면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포스코 ICT 7,130원에 사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손실 중이긴 하지만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사실 4차 산업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직 멀었다. 물론 앞으로 더 커져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오겠죠. 그리고 4차 산업이 지나면 또 5차 산업. 계속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포스코 ICT도 역시 그 안에서는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을 지금 사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검증이 좀 필요해요. 이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포스코 ICT는 지금 시세가 나올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냥 한 5,000원 정도까지만 볼래 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매수 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ICT는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손절가는 4,4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5,000원 정도 보고 가신다면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 종가에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능 의견 드리면서요. SK는 어떨까요? 24만 6천 원의 비중 50%입니다. SK바이오팜은 상장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주가가 또 내리막을 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사서 뭔가 지지를 해줄까요? 사실 SK는 지금 사면 안 되죠. SK바이오팜 상장 전에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가격인데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 5월달과 6월달에 주가가 올라갈 때 상당히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때 매집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6월달부터 해서 주가가 빠지는 시기부터 해서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물량들, 매집됐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아마 조정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조정은 가격적으로 좀 더 누르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든 기간 조정이 또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매수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20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아래로 내려온다 또는 20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매수도 역시 그 시점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K는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매수 생각은 좀 내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실력자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부광약품 33,900원에 비중 30%입니다.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수익 실현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더 끌고 갈까요? 사실 부광약품 이 기업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임상 이상 최종 단계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왔던 그런 기업 같은데 잠시만요. 뉴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결국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기업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실 이 기업은 물론 수익이 많이 났고 그래서 이 기업을 매수하신 분은 지금 현재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트레이딩이 좀 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트레이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저는 부광약품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42,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45,000원 부분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수익 실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부광약품 잘 대응해보세요. MC넥스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카메라 모듈주 관련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또 매수 관점일까요?
사실 MCX라는 회사는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도 뭐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면 꾸준하게 실적을 잘 내주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한 차례 이 기업이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현대차 쪽에서 결국 이제 현대차 쪽에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던 기업인데 그쪽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기들은 지났고 중요한 건 MCX라는 회사는 결국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이쪽을 본다면 나중에 이제 스마트카 쪽에서는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스마트카 쪽에서는 아직 관심이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저는 MCX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가격보다는 좀 떨어져 있을 때 한 3만 원 정도 부근 최근에 좀 주가가 이 가격대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3만 원 부근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끌고 가시고 신규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CX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패스하면서 이번에는 호텔신라 신규 매수를 고민합니다. 바닥 자리는 깨고 안 내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요즘 주가인데요. 71,200원 자리에서 매수 괜찮을까요? 네,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사실 이 기업은 지금 정도 7만 원 정도 아래 주가가 위치했다는 건 거의 뭐 최저점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주가 이제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업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신세계가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호텔 사업이라든지 또는 면세점 당연히 지금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라든지 주가는 바닥권을 지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적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 주가 역시도 빠르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 메리트를 보고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그래서 수익을 좀 안전하게 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호텔신라는 지금부터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71,300원 정도 가격인데요.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8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 1차 목표 주가 85,000원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오일 75,900원에 비중 20%. 2분기 성적표를 좀 미리 엿보니까 그래도 적자폭이 크게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지루한 횡보 기간 탈피하는 걸까요? 자, 일단 지금 S-오일은 이제 정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가를 우리가 빼놓고 볼 수는 없어요. 유가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가도 꾸준히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유가가 반등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은 유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해요. 지금 유가를 잠깐 보게 되면은 WTI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배럴당 40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그 유가 수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유가 수준 자체가 상당히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정유주들이 정제 마진이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고 한들 결국 소비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가 수준도 아직도 배럴당 40달러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건 큰 기대를 하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S-오일은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위버로 넘어가겠습니다. 108,000원의 비중 10%입니다. 통신 장비주죠. 5G 관련주로도 엮이고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잘 담으셨을까요?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시라고 말씀하셨죠? 108,000원이요. 지금 10만 7 지금 10,000원 정도, 11,100원 정도거든요. 1,800원인가 그럼 1,800원 정도에 네네. 담으셨나 보네요.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코이버는 지금 담을 정도의 그 메리트가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1,800원 정도에 담으셨다면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그렇게 원활한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업은 1,800원 매수가시라면 매수가 부분 올라왔을 때 빠져나오자 라는 의견 드리겠고 신규로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전에서 탈출하는 게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위버는 매수 유보 사인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좀 엮어봤습니다. CJ ENM과 J콘텐트리 둘 중에 뭘 사볼까요? 자, CJ ENM과 J콘텐트리 두 기업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최근에 J콘텐트리 주가가 이제 34,000원대에 좀 머물러 있다가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현재 0.8% 정도
지금 현재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ENM, 자 ENM 주가를 보면 ENM 주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이나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렇다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 실제 ENM이 저점을 탈피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ENM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J 컨텐트리가 훨씬 더 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J 컨텐트리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 컨텐트리 쪽으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J 컨텐트리 손을 들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규 매수 고민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간다고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86만 원이 단기 고점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요즘 74만 원짜리는 지지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어찌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때 못 사고 고민하던 분들은 지금쯤 지금 사볼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근데 그런 가격대는 결국 개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 게 맞아요. 맞고 지금 여기서 한 번의 반등 위해서 한번 공략해볼까? 물론 잠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반등을 제대로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번에 이제 시세를 다시 한번 잡고 올라오게 된다면 위쪽에서 사서 물려있는 분들이 빠져나오는 가격대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들이 본전 찾는 기회가 요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신규 매수는 자제해보시고 현대차 마지막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인지 피로감을 오늘 좀 호소하는데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13만 원대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저렴해졌을 때 매수하는 거 맞을까요? 네, 현대차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밑에 있을 때 이때 지금 사놓으라.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 당시에 사실 5월달이나 6월달에도 제가 매수를 하시되 목표 주가는 1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래는 저하고 목표 주가가 증권사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좀 일치를 하네요. 제가 볼 때 13만 원 목표 주가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굳이 여기서 얼마 남지 않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현대차가 12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사도 괜찮아요. 지금 가격에서는 사지 마세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가져가시는 자리고, 그리고 13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렸지만 이 가격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에 바로 팔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4만 원에서는 절반 정도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3만 원 밝혀드리면서 지금 자리는 매수 유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사이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1%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54% 오름세, 코스닥도 1.13% 뒤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뷰, 종목뷰 궁금하신 분들 내일 12시에 다시 한번 모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장 힘내세요.